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영화 좀 몇 편 때리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는 사실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냐면 이번에 또 백상예술대상이 5월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백상예술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컨텐츠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뭐 수상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꼽는 백상예술대상 수상작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려고 이제 후보들을 쭉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컨텐츠를 하려면 봐야 되잖아. 안 보고 뭐 섣불리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가벼우니까 어쨌든 보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마침 그 후보에 올라와 있는 여러 그 제가 보지 못한 영화 중에 그 당시에 개봉을 했는데 보고 싶었는데 개봉관이 너무 적어서 혹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던 영화들이 있어요. 마침 OTT에 다 풀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백상예술대상 컨텐츠를 하는 겸 영화를 한 편씩 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화를 몇 편 보고 왔습니다. 차례차례 볼 건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는 아침바다 갈매기는 이라는 독립영화 보고 왔습니다. 이 아침바다 갈매기는 작년에 개봉을 했고요. 백상예술대상 후보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4개 부분의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요. 먼저 감독상에 이 박유훈 감독님이 이 영화로 후보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최우수 남자 연기상에 윤주상 씨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본상에 역시 이 박이훈 감독님이 각본상에 이름을 올리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찌 임팩트 어워드 이 부분에 또 아침바다 갈매기는 그래서 총 4개 부분의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 영화부터 보고 왔습니다. 작년에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에 제가 이거를 들어는 봤어요. 영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볼까 했는데 개봉관이 진짜 없었어. 이 아침바다 갈매기는. 그래서 잊고 있다가 이번에 백상예술대상을 보고 봐야겠다 해서 이거 봤습니다. 현재 티빙하고 웨이브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OTT는 아마 좀 결제를 해야 될 텐데 저는 티빙에서 봤습니다. 이 영화는 작년 11월 27일에 개봉을 했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3관왕을 했고요. 시간은 113분. 그러니까 2시간이 좀 안 되죠? 1시간 50분 정도 되는 시간. 어떤 영화냐? 어쨌든 백상에 올랐다는 건 그것도 4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그래도 주목해볼 만하잖아요. 내용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어촌마을이 있어요. 어촌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고기잡이 배를 운영하는 선장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선장님이 있어요. 고기잡이 배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밑에 선원이 한 명 있어. 선원은 동네 청년이죠. 이렇게 둘이 고기잡이 배를 운영을 하는데 이 선원이 엄마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이 홀어머니랑 이 선장은 이제 원래 아는 사이. 그러니까 동네가 좁으니까 어촌마을이다 보니까 동네 사람끼리 다 아는 사이고 이 선원이 가정이 좀 특이한 게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사는 여자가 있는데 베트남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인 거지. 아이는 없고 베트남 여자랑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배경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잡이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아침에 새벽에 이른 시간에 둘이 이제 고기잡이 배를 탑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근데 그날따라 뭔가 분위기가 묘해. 막 눈치도 보고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선장이 어느 섬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서 어느 섬에 이 선원을 내려줘. 그러더니 가라고 하더니 또 선원은 선장한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섬에 내려놓고 선장이 다시 배를 타고 마을로 돌아와요. 뭐지? 싶은데 갑자기 선장이 경찰서로 갑니다. 그러더니 내 선원이 지금 바다에 빠졌다. 그물에 걸려서 바다에 빠졌다.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뭐 해양경찰 막 찾죠? 뭐 찾겠어? 못 찾지. 이미 바다에 빠진 지 한참 됐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빠진 거 아니잖아. 어디 섬에 내려놓고 온 거잖아. 근데 이 선원의 엄마,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죠. 같이 아는 사이. 이 엄마는 이제 홀어머니인데 미치는 거지. 왜냐면 자식 한 명밖에 없는데 바다에 빠졌다 그러지. 그리고 딸 같은 며느리가 있는데 베트남 여자인데 혼자 이제 살게 생겼지. 난리 났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그게 바로 아침바다 갈매기는. 그래서 이 선장 역할, 남자 주인공이죠. 선장 역할의 윤주상 씨. 윤주상 씨는 성우이자 배우로 활동하시는 아마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영화, 드라마에서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성우로도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죠. 그리고 선원, 용수. 그러니까 선원의 이름이 용수예요. 이 선원의 박종환 씨.
박종환 배우인데 이분은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 여기도 이제 나오셨고 검사외전에도 이름을 올리셨고 브로큰에도 최근에 이제 조연으로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원의 엄마, 혼자 이제 살고 있는 엄마 역할의 양희경 씨. 양희경 씨는 아시겠지만 그 양희은 씨 동생, 가수 양희은 씨랑 자매잖아요, 둘이. 워낙 뭐 유명한 배우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양희경 씨가 그 엄마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베트남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실제 베트남 분이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알려진 분은 아닌 것 같고, 카작이라는 배우가 이 베트남 며느리를 연기를 하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을 주민의 뭐 박원상 씨도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배우들은 아니지만 다 아는 배우들이 어쨌든 출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어땠냐? 재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상예술대상의 4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감독상, 각본상, 최우수 남자 주인공상, 그리고 이제 구찌 임팩트 어워드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일단 영화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느낀 게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특히 최우수 연기상 남자 부분에 윤주상 씨가 이름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아침바다 갈매기는. 이분의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단편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되게 숨겨진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윤주상 씨가 단순히 선장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나름 본인의 사연이 있어. 가족과 관련돼서 딸과 관련된 어떤 사연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연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연기를 굉장히 잘 소화를 하셨다. 쉽지 않은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소화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아들이 바다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 역할에 이 양희경 씨, 연기 좋습니다. 정말 넉나간 연기, 그리고 막 화내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체념하고 이런 연기도 이 두 연륜 있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베트남 며느리로 나오는 이 카작, 아예 저는 생소한 배우거든요. 당연히 생소하지, 처음 뵙는 분인데. 근데 정말 베트남 며느리 같아요. 다문화 가정에 어디 시골에 있는 베트남 며느리를 섭외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것인데, 연기가 굉장히 날것인데 진짜 베트남 며느리 같아요. 우리나라에 시집온 베트남 며느리 같아. 그리고 이분이 꽤나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여러 가지 키를 좀 쥐고 있고 감정의 기복도 좀 있고 감정적인 연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분 연기가 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선한데 날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튀지 않으면서 아주 좋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을 주민들로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처지는 거 없이 다들 연기들을 너무 잘 해줬다. 이게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영화가 어쨌든 독립영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의식을 던져줍니다. 저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 던져줘요. 지금 내용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진짜 한 완전 극초반에 나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쭉 펼쳐지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어떤 점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분들을 보는 어떤 시선,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시선? 좀 그릇된 시선?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그거를 되게 큰 이야기 안에 적절하게 잘 배치를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요즘에 솔직히 우리나라가 그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뭐 농촌 지역이나 시골 쪽이나 뭐 농촌 어촌 이런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필리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도 있잖아. 뭐 그 2세들도 살고 있고. 그것을 또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잘못된 방식, 잘못된 시선 이런 것까지도 좀 폭넓게, 그리고 단순히 그게 그 시골에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서양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동남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냉정하게 차이가 나잖아. 그런 것을 되게 날것의 방식으로 잘 담아냈어요. 특히나 그 중반에 되게 불쾌한 장면이 있어. 뭐가 있냐면은 뭐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잖아. 어쨌든 남편이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이제 나이 먹은 잘못된 사람이 이 베트남 여자를 약간 희롱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그러니까 뭐 되게 적나라하진 않은데 되게 불쾌하게 그걸 막 담아낸단 말이야. 그런 장면도 있고 일단은 그 시선 우리가 동남아 다문화 가정이나 동남아 어떤 그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굉장히 이야기 속에 잘 담아냈고 두 번째는 고립된 지역사회 있죠. 그러니까 폐쇄적인 지역사회. 그러니까 뭔가 외부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고여있는 지역사회 있죠.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뭐 귀촌한다, 귀향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유튜브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텃세도 되게 심하고 그들만의 끈끈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좋은 말로 끈끈하지만 나쁜 말로 하면 짬짬이 같은 자기들끼리만 해먹고 외부는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외부와 완전 단절되어 있는 듯한 이 조그만 마을에서 보여지는 일인데 사실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아주 군데군데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주 잘 담아냈다. 약간 어느 장면에서는 좀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막 묶어놓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뭐 이거는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시니까 사람을 묶어놓는 장면에서는 전 약간 충격적인데 저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요즘에 막 그런 거 많잖아. 시골에 가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가둬놓고 일만 시키고 임금 제대로 지불 안 하고 감금시켜놓고 막 이런 뉴스도 우리가 보잖아.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럴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딱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 뉴스를 생각하면 이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박이훈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전작이 그 불도저를 탄 소녀인가? 그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불도저에 탄 소녀 김혜윤 씨 나오시는 거 그분의 작품인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시의성도 있고 문제의식을 잘 담아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인 장면도 있지만 다양한 그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도 이 큰 흐름 그러니까 그런 것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사실 영화 자체가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또 그런 쪽으로만 가면 사회적인 문제들만 막 앞으로 내세우면 어쨌든 우린 영화인데 이게 그것만 막 하면 이게 무슨 교양 프로도 아니고 사실 뭐 사회 고발 프로그램도 아니고 재미가 뒷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적절하게 뭔가 이 선장의 이야기와 함께 요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요 궁금증들을 잘 넣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벌써 내용 들으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 하잖아. 그래서 요게 큰 어떤 줄기는 나름 영화적 재미를 딱 지탱해 주면서 그 안에 외국인 노동자, 특히 동남아 쪽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이 고립된 폐쇄된 지역사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담아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는 이 인물, 특히나 윤주상 씨, 그리고 양희경 씨, 그리고 이 베트남 며느리, 그리고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까지 누구 하나 튀지 않게 다들 적절하게 연기 잘했고 특히나 여기 윤주상 씨는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남자상에 오를만 하다. 백상예술대상 남자 후보가 누구냐면은 승부의 이병헌 그리고 핸섬 가이즈의 이희준, 파일럿 조정석, 하얼빈, 현빈 그리고 윤주상 씨거든요. 저는 강력한 수상 후보로 봅니다. 윤주상 씨. 제가 이 아침바다 갈매기등까지 보고 이 남자 후보는 다 본 거야 내가. 이게 지금 후보거든요. 이 5분. 저는 이거 다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수상 후보로 이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예. 그래서 이 영화 못 보신 분들은 지금 OTT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결제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단순히 독립영화가 좀 지루하고 너무 사회적인 이야기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나름의 영화적인 재미도 충분히 챙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되게 흥미롭게 봤고 연기를 보는 재미도 있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뭔가 직접적으로 결말을 시원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사들로 주고받고 딱 마무리되거든.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뭔가 양희경 씨랑 윤주상 씨가 서로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한 번씩 말을 주고받고 딱 마무리가 되거든. 그 마무리도 저는 이 영화답게 굉장히 좋았다. 은유하는 딱 그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안 보신 분들 한번 추천해 드리겠고요. 티어 한번 가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작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 기준으로 작년 거에서 한번 티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침바다 갈매기는. 자, 그래서 이게 올해고 이게 작년이죠. 작년 거에서 저는 아침바다 갈매기는 S 가겠습니다. S에 충분히 들만하다. 작년 기준 S.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웨이브랑 티빙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고 넷플릭스에는 없고 쿠팡 플레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브랑 티빙 혹시 있으신 분들은 요거 보시는 거 추천. 제목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요거 초반에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아침바다 갈매기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감독님의 전작 불도저를 탄 소녀보다 이게 더 좋았어요. 전 이게 더 뭔가 깔끔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더 이 전작보다 요게 좀 더 깔끔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